네,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또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정확한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아 캐스터 오늘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이번에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랑스 카크 지수는 1% 넘는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밖에 독일과 영국의 지수 또한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유럽 증시에서는 경계감이 짙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기록을 한 거였는데요. 유로스톡스 50지수 살펴보시면 1%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4,34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잠시 동안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1%대 약세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ECB의 금리 인상 결정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단행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살펴보시면 0.89%로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연출을 했고요. 78.9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을 한 거였는데요.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덜 줄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원유 가격에 진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따라서 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연방준비제도의 7월 FOMC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다는 뉴스가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던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2% 올라 1987년 이후 최장인 13일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던 반면 S&P 500은 0.02%, 나스닥은 0.12% 소폭 하락했고 반면 러셀 2000 지수는 0.7%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5.25에서 5.5%로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기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적절하다면 추가로 긴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최근 경제 회복세를 고려할 때 연준 위원들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운송, 임의 소비재, 금융, 방위산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헬스케어, 유틸리티, 건설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3.851%, 달러 인덱스 역시 0.35%의 약세를 보였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부진한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 하향 제시로 SNS 업체인 스냅잉크가 14.3%의 폭락세를 보였던 반면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이고 목표가를 기존의 5에서 13달러로 상향 제시한 데 따라 체중관리 서비스 업체 WW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16% 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동안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끌어다 썼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졌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의 차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즈는 국제결제은행 BIS의 자료를 인용해 2022년 말 기준 전 세계 정부의 총 차입금의 11%인 3조 5천억 달러가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가 부채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올해만 약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 재무부의 비용은 지난 6월까지 9개월 동안 무려 25%가 증가해 6,520억 달러,
독일의 부채 상환액은 21년 40억 유로에서 올해는 약 3천억 유로까지 급증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국가 중 특히 영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영국 부채의 4분의 1이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더 높은 채권 수익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간 약 300억 파운드의 부채를 추가로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기금들이 사모펀드 등 대안자산 투자에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안자산 투자 관련 지표인 버기스 그룹 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12개월간 연기금들의 사모펀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0.96%를 기록했고 2009년 3월에 마이너스 30.4%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이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동성 증가 속에 21년 3월에 플러스 52.3%와 22년 3월에 플러스 24.9%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연기금은 지난 20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사모펀드 등 위험성이 높은 대안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왔으며 특히 보스턴 칼리지 퇴직연구센터에 따르면 전체 자산에서 대안자산 비중은 2002년에 6%에서 2021년에는 22%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의 경우 운영력이 연기금 등의 투자금을 받아 기업을 매수 관리 그리고 매각 후 한꺼번에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며 일 단위로 거래되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5에서 10년 정도 주기로 투자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사모 투자에 따른 평가 가치 하락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양대 지역은행인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와 팩 웨스트 뱅크가 합병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의 주가는 1.2%가 상승한 14달러 71센트, 팩 웨스트는 무려 27%가 폭등해 9달러 7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말 약 480억 달러 수준인 두 은행의 자산 합계가 합병으로 인해 38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은 합병 과정에서 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국채를 비롯한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정부 지원 대출을 갚을 예정이라는 점 때문으로 지방은행들이 지금 보유 국채 등을 매각한다면 자금의 융통성은 만들겠지만 고금리 여파로 국채 가격이 폭락한 상태여서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산 매각으로 체질을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은행 감독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합병을 택했다는 분석인데요. 합병 후 예금 기준으로 약 70여 개의 지점을 거느리게 되는 캘리포니아 최대 은행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2, 4분기 미국 GDP 수정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2%의 성장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6월 잠정주택 매매 지수, 그리고 상무부의 6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허니웰, 인텔, 맥도날드를 시작으로 아마존.com, 브리스톨 마이어스, 크록스, 퍼스트 솔라, 티모빌 US, US 스틸, 메스터카드, 모빌아이 글로벌, 할리 데이비슨, 포드 자동차, 에브비 잉크, 컴캐스트 코프, 허쉬푸드, 그리고 몬돌레이즈 인터내셔널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에 이어서 유럽 증시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오후장에 들어서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 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결국에 종가는 1.67% 하락한 259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서 더 자세한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전자 섹터에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투톱 그리고 2차전지 같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대체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지수까지도 출렁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0.29%로 소폭 밀려났고요. SK하이닉스도 0.35%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1%대 그리고 2%대로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나마 셋업체들 중에서는 LG화학이 0.41% 소폭으로 오르면서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질주를 하고 있었던 포스코 그룹주들 어제 시장에서는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지수의 변동성과 비슷하게 장 초반에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차익 매물이 큰 폭으로 출회가 됐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파란불을 켜냈고 그 안에서도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선 포스코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장 초반에는 16% 넘게 오르기도 하면서 강세 흐름을 다시 한번 지속해 나가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한때 9% 가까이 낙폭을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 전일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포스코홀딩스만 하더라도 하루의 변동폭이 거의 25%에 달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변동성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등 이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면서 주가 변동폭은 하루 만에 3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변동성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나마 그 안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선방하면서 14%대로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SKI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 안에서도 2차전지주들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던 2차전지주들이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SKI테크놀로지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13.24% 상승을 했고요. 108,6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장중의 고점 12만 원 선에서 찍어내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되면서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13%대에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SKI테크놀로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것이 원인이 됐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2023년 2분기 매출액의 경우에는 1,51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판매 증가와 함께 유틸리티 단가 하락 등이 원가 개선을 시켜줬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봤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밝게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SKI테크놀로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 이렇게 파란불이 더 우세한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홀로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HMM입니다. HMM이 5.95%로 6% 가까이 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17,270원을 기록했습니다. HMM 하면 이제는 매각이 떠오르실 법한데요. 이 매각이 흥행을 하고 있다. 또 흥행 기대감까지 부여를 받으면서 주가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그렇게 변동성이 강했던 장 속에서도 결국에는 꿋꿋하게 버텨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IB 업계에 따르면 이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지난 20일에 매각 공고를 내고 또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예비 입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에 LX그룹을 비롯해서 SM과 하림 그리고 동원그룹 등이 HMM의 투자 설명서를 수령한 뒤에 각자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매각 절차가 흥행을 하고 있고 일사천리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함께 순항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IB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그리고 CJ그룹까지도 이 매각에 참여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함께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HMF 주가 이번에 매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이슈 체킹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밀려났습니다. 하루 만에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무려 4% 넘게 하락했습니다. 결국에는 4.18% 하락한 90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주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도주였던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수까지도 함께 하락세를 나타낸 거였는데요. 에코프로가 5.03% 급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부터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려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했었던 큰손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출회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5.03% 하락한 122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사실 살펴보시면 150만 원대까지 뚫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종가만 확인해 보시더라도 장중의 변동성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에코프로 BM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변동성은 역시나 강했습니다. 45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1.52% 하락을 했고요. 고점 같은 경우에는 58만 4천 원에 형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탄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포스코 그룹주들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그동안 질주를 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출회를 했고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들이 패닉세를 이어갔다는 것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오늘장에서 이어지게 될지도 오늘의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TFE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 약세를 기록을 했지만 그 안에서 반도체주들 일부 호재 소식을 들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TFE였습니다. TFE의 주가 확인해 보시면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20.39% 하락한 24,8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TFE의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장 초반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다행이었던 부분은 장 막판에 가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부 탄력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따라서 TFE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일 이렇게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향 테스트 소켓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펩트론 살펴볼 텐데요.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에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대포는 펩트론 의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면 되시겠는데요. 이 계약이 연내 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뇨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장기 지속형 제품 개발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가 지난달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텀시트를 수령한 데 이어서 예정이 됐던 기업 실사가 이달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펩트론 역시나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